안녕하세요. 중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모든 것 알려드리는 역사 전문가 경석쌤입니다. 자, 우리 기초영어 특강 이번 시간에 또 어떤 단어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단어는요, 귀족이란 단어입니다. 와, 정말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사실 이 귀족이란 단어가 우리가 귀족 해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 조금 어렵냐면 이렇게 한자를 딱 보게 되니까 귀하다, 귀, 그리고 결의 혹은 민족족이라 되겠죠. 뭐 민족족 아니면 뭐 족속, 어떤 특정 집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귀한 집단이거나 아니면 그 집단 속에 있는 바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들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혹은 남들의 눈에도 고귀하게 보이는 그런 집단 혹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가문이나 신분 등이 좋아서 정치적, 사회적 특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특권을 가진 계층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권이라고 나오고요. 우리 한국사 속에서는 비슷하게 또는 뭐 기득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뭔가 같은 특권을 갖고 있는 그런 계층이거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좀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예술은 소수 귀족들만 누리는 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 귀족 해보니까 그래요. 조금 더 의미가 풀리죠. 사실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이나 이 특권을 갖고 있는 집단은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렇죠? 예, 소수이기 때문에 앞에 요 단어를 하나 딱 붙여주니까 굉장히 매끄럽게 귀족이란 단어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술이란 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구나 향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소수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누린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볼까요? 복권 당첨으로 귀족 같은 삶을 살다. 이거 많이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귀족 같은 삶. 그러니까 앞에 복권 당첨이란 것처럼 나온 것처럼 정말 돈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귀족 같은 굉장히 특권을 누리겠죠. 그런 삶을 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한국사 역사 교과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세 문장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진골 귀족들이 김운도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진골 귀족이라고 나왔으니까 딱 뭐예요? 이거 신라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통일 신라 이 시기에 바로 진골 귀족의 대표이기도 했던 김음돌, 그러면서 신문왕의 이 바로 장인어른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이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은 굉장히 흥미롭게는 뭐냐면 김음돌 등의 진골 귀족들이 바로 야, 왜 신문왕만 왕이야? 우리도 그만큼의 권력을 달라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왕을 엎어버리겠다. 왜? 우리가 특권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왕이 돼도 되는 거잖아.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볼까요? 노급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급도 바로 우리가 신라에서의 토지 제도인데 신라 귀족들의 특권 중 하나이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서 어떤 거예요? 경제적 특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진골 귀족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이들은 바로 노급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가볼까요? 세 번째는 고려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고려가 어떤 사회냐라고 했을 때 고려는 바로 문벌귀족 사회다. 그래서 공금전과 음서제를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는 문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귀족들로 구성된 사회다. 그래서 공금전이라는 토지제도와 그 다음 음서제라는 바로 당시에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아도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갖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바로 특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가 문벌귀족 사회다라고 거꾸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라는 진골귀족이 있었고 고려는 문벌귀족 사회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귀족과 상당히 뜻이 비슷한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배층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배계급에 속하는 계층, 이들이 지배계급이니까 그 지배계급에 따른, 그래서 그들만이 특권을 누리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귀족과 비슷한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조선의 지배층은 양반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사실 양반은 귀족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배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뜻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양반만의 특권이 있죠. 양반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군에도 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호포제가 있지만 그건 아주 나중의 일이고 따라서 양반이 조선 사회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배층이라고 불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귀족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기초용어인 귀족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골 귀족들이 김흠도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언제요? 통일신라 시기 신문왕 때 따라서 여러분들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골 귀족 바로 이렇게 소수의 특권 계층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바로 귀족이란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바로 어떤 귀한 족속 혹은 고귀한 집단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특권을 갖고 있었던 어떤 계층 혹은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귀족이란 단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 시간에 바로 기초용어 특강 마치고 다음 시간에서 만나도록 할게요.